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을 고비로 충북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과세 여파로 경매 시장도 주춤해졌습니다. 응찰자 수도 낙찰률도 줄었습니다. 제천역 신축 역사에 건설된 육교가 5달 만에 겨우 개통됐습니다. 제천시와 철도공사가 관리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청주 오창 방사관 가속기 후속 사업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가속기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명, 제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795명, 충북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이달 들어 한 자릿수 확진으로 안정세에 들어서나 싶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부터 사흘 동안 충북에서만 5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해 시군마다 특별 방역이 분주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이 선별 진료소에 대기줄을 섰습니다. 거의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이 없던 제천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자 당장 200명 가까운 접촉자 그룹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검사에 나선 것입니다. 확진자들과 함께 지역 내 공사 현장을 전전했다는 접촉자 일부는 연락마저 두절돼 불안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제천시는 특히 사각지대인 일용직까지 취업 단계에서 외국인 확진이 먼저 걸러지도록 모든 외국인 고용주들에게 코로나 검사 확인증을 받아두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모든 접촉자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진자들 중 일부는 진술을 기피하거나 언어 소통에 에러가 많고 음성에선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18명이 확진돼 일대 10개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문을 닫고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도 직장과 가정 등 크고 작은 여러 그룹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감염이 확산되는 등 충북은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에만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이 훌쩍 넘습니다. 최근 하루 4-5명까지 줄었던 확진자가 다시 20명을 넘긴 건 지난달 27일 이후 18일 만입니다. 안정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고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접촉이라든지 지인 간의 접촉이 굉장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확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2,000명대로 올라선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2달 만에 2,800명 선에 다다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조병욱 음성군수가 군정에 복귀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과 지난 3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조병욱 군수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 6월이 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그 여파가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억 9,500만 원에 경매에 나온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데다 주변에 학교도 많은 2단지 131.339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3억 원대 초중반입니다. 지금 요거 최근에 거래된 거는 3억 한 3천, 4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보다 300만 원가량 낮은 2억 9,145만 원에 최근 낙찰됐습니다. 감정가보다 많게는 2억 원 이상 비싸게 팔렸던 한 달 전에 비하면 경매 열기가 다소 식은 겁니다. 실제로 다음 달 부동산 중과세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주춤해진 가운데 북적이던 경매 시장도 다소 한산해졌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낙찰률은 29.48%, 평균 응찰자 수는 3.78명에 그쳐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실제로 어제 청주적 경매에서는 아파트 8건 중 3건이 유찰됐고 평균 12명이 넘었던 응찰자 수도
3.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명, 15명 입찰했던 물건이 요즘 7명, 8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또 감축되었고 또 예전에 2, 3개월 전에 1차에 많이 몰려서 낙찰되던 아파트가 한번 유찰이 되는 그런. 부동산 경기가 할 때 싼 매물을 찾아 북적이던 경매시장이 거품이 빠지면서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야당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의 고속터미널 부지 입찰과 낙찰 과정, 또 낙찰 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특혜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혹을 입증할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초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주체 측이 청주시로부터 부지를 최저가로 낙찰받아 용도 변경을 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유로 청와대가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로로 가로막힌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천역 신축 역사에 보도 육교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다 하고도 유지 보수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제천시와 한국철도공사 사이 마찰이 빚어지면서 개통이 미뤄져 왔는데요. 시민들이 눈앞에 육교를 두고 길을 돌아가야 하자 제천시가 개방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선로 위를 가로질러 세워진 육교. 길이 213m로 제천 신축 역사는 물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잇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국비 85억 원을 들여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건설을 마치고도 줄곧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삥 돌아서 걸어가자. 아니 왜 개통을 안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육교 보수 관리 문제를 두고 제천시와 한국철도공사 사이 주체 다툼이 불거졌기 때문. 지난 2019년 육교 건설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준공 뒤 유지 관리는 한국철도공사가, 그 비용은 제천시가 대기로 했는데 공사가 끝나자 철도공사가 말을 바꾼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했더니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 철도공사는 유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라 육교를 기차 승객만 이용하는 게 아닌 만큼 지자체가 관리 운영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시는 공사 전에 협의한 사안인데다 공문까지 주고받았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관리 책임을 규정하지 못한 채 개방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 능력도 걔도 공사가 인접해 있으니까 빠르다는 생각이 시들 생각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통하고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추후에 따라가는 거. 끝까지 책임 여부를 가르려면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결국 책임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천시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구축하지 못하면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완성도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출퇴근 등 일상 통행을 위해서는 대전, 세종, 청주 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필수라며 청주 도심 패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어 광역철도 법적 요건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최종안 반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를 지어놓고 정작 중요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데이터 센터를 방사관 가속기 인근에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청주 오창에 건립될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IT 기술 발전 등으로 가동 시점에 분석할 연구 데이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속기 연구소인 유럽세른의 경우도 2008년 3페타바이트였던 데이터가 2025년 300페타바이트로 100배까지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딕텍터의 요소 부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쉬운 말로 이미지가 고해상도로 간다고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현재도 국내 실험 데이터를 외국에 저장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가 방사강 가속기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과 2차 전지 등 신산업 수요까지 고려한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해 정부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이제 많은 대학하고 연구자들이 올 겁니다. 충북에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북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충북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거다. 1914년 이후 노벨상 수상 연구의 80% 이상이 대형 연구 장비 기반의 데이터 집약형이며 힉스 입자 존재도 2013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연구의 틀이 대형 연구 장비와 생산된 데이터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방사강 가속기의 또 다른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5년 안에 40%까지 줄이는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2025년까지 세제곱미터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34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7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는 목표를 잡고 5천여억 원을 들여 친환경 자동차와 도로 청소 차량 보급 확대 등 3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성 관련 범죄 수사 도중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육 시민단체들이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스쿨 미투 지지 모임 등 30개 단체는 어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차례 영장을 되돌려 보낸 것을 사죄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엄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청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이 승합차를 덮쳐 초등학생 여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숨진 여아의 이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고 뒤 사과조차 없는 화물차 운전자를 엄벌하고 같은 비극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보훈경찰서는 60대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물 고장이나 운전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율량 2지구 상업지구에서 폐수가 유출돼 환경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율량 2지구를 가로지르는 율량천에서 거품과 함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물고기 폐사체는 60kg으로 하류 1.7km 구간에서 발견돼 수거됐습니다. 청주시는 오염수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하수도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민선 7기 투자 유치 규모가 6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은 에너지와 자동차 물류, 지능형 부품 등 신성장 특화 산업단지를 추진해 기업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목표액 7조 180억 원의 88%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충북의 11.7%, 하반기 고용률은 73.3%로 각각 충북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동군이 충청권 광역철도 유치를 위한 가시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동군 광역철도 유치 추진위원회는 영동역에서 군민 결의대회를 열어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대전 옥천 간 경부선 광역철도 구간을 이번 4차 계획에 영동까지 30km 연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앞서 영동군 의회도 광역철도 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토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